안녕하세요, 태거 채널입니다. 최근에 등산 인구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30 MZ세대를 중심으로 등산은 더욱 붐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어르신들만 가는 스포츠나 자연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더욱 자연이나 마스크를 벗고 사람이 적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싶은 공간의 스포츠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웃도어 패션 트렌드와 맞물려 스니커즈와 의류는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산을 처음 시작하거나 자주 가지 않는 등린이, 산린이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쪼개서 주말에 등산을 가는 것은, 일찍 가는 것은 또한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과거에 신었거나 현재 신고 있는 모델을 중심으로 소개하면서 여러분이 대중적으로 좀 더 고르기 쉽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함께 즐겨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호카의 토르하이 제품입니다. 현재 단종된 모델이고 다시 언제 나올지는 모르는 모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호카에서 계속 협찬 리뷰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토르하이 같은 경우는 직접 샀어요. 가격이 30만원 중반대로 35만 9천원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전혀 아깝지 않은 제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가격대가 지금도 굉장히 잘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뿐만 아니라 등산화까지 이렇게 겸용으로 신을 수 있는 모델이 흔치가 않은데 두 가지 환경에서 모두 잘 어울린다, 이런 느낌을 받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 스타일로만 따지는 모델이 아니라 기능성으로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에서도 굉장히 편하게 신었던 모델이고요. 지금도 신고 있고요. 코디할 때 너무 매치가 잘 되는 모델이라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호카의 이 브랜드를 알고 나서 그 다음에는 호카의 브랜드 스토리까지 만들었고, 그 다음번에는 호카와 인연이 돼서 제품 협찬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토르하이의 가장 중요한 점은 호카 브랜드 내에서 트레일 러닝화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등산화로서의 입지를 가장 굳건하게 만들어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조던 브랜드에서 에어던 원 하이가 가지는 상징성이 호카에서는 토르하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녀석은 호카의 또 다른 등산화 모델인 카입니다. 현재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신고 계십니다. 가피 소재는 고어텍스를 사용하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이벤트라는 소재고 거의 고어텍스의 성능과 동일한 퍼포먼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토르처럼 비브람 창을 사용해서 우리나라의 화강암 돌 환경, 특히 북한산 같은 데나 설악산 같은 데에서 굉장히 잘 잡아주는 접지력이 좋은 모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호카의 대부분의 모델은 굉장히 가벼운 무게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 모델 같은 경우는 겨울 산행과 장거리 산행에 좀 더 적합한 가피 소재라든지 풍부한 쿠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게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브랜드의 등산화와 비교한다면 굉장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벼운 무게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호카의 트레일 러닝화 스피드고트 4 모델입니다. 스피드고트 4는 가벼운 무게와 편안한 쿠셔닝 그리고 착화감을 갖고 있습니다. 산에서 달리기 위한 트레일 러닝 환경에 최적화된 모델이므로 가벼운 무게를 역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벼운 소재인 만큼 내구성의 호불호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풍부한 폼의 높이로 인해 발목이 접질릴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물론 스피드고트 4 모델은 트레일 러닝화로 나온 모델이지만 등산화로도 사용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고려를 하신다면 중급 이상 산을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모델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호카의 아나카파 고어텍스 모델입니다. 호카의 등산화 모델이 대부분 30만원 초중반대를 유지했다면 이번에 나온 아나카파 고어텍스 모델은 20만원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30만원대의 호카 등산화와 비교하여 아나카파 고어텍스는 바닥에 비브람창 그리고 가피의 고어텍스 소재가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소재라든지 비브람창의 양에서는 차이가 어느 정도 나겠지만 그래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녀석입니다. 그러나 카에서 보여준 겨울 산행이나 장거리 산행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무게 그리고 소재감으로 인해서 장거리 산행보다는 가벼운 경등산화 쪽에 가까운 모델입니다. 아나카파 고어텍스 모델에서 과거 토르하이에서 느꼈던 향수가 어느 정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발목의 안정성을 잡아주면서 신고 벗기 편리한 등산화로서 추천드리고, 특히 등린이, 산린이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도 가격대가 어느 정도는 부담 없이 오래 신을 수 있는 모델로 추천드립니다.
지금 계절에 왜 호카에 호파라, 샌들을 갖고 나왔냐라고 굉장히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모델을 여름에 굉장히 많이 신었고 특히 계곡을 갈 때나 일반 백운대, 북한산 백운대 산행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신었습니다. 지나가시는 아버님들이 저한테 왜 샌들을 신고 어떻게 거기 산에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대단하다고 얘기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외형만 이게 샌들이지 거의 호카의 퍼포먼스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쿠셔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접지력도 굉장히 좋았고 미끄러짐 없이 산행을 계속 할 수도 있었고 여름 시즌에 양말을 신지 않고 산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장점으로 작용이 됩니다. 특히나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 사이에 이 부분이 살갗이 벗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호파라를 신고서 제가 그 고민을 완전히 날려버렸습니다. 2년 여름 시즌 동안 계속 신고 있는데 다음 년에도 여름 시즌이 되면 반드시 이 모델을 신고서 제가 계곡이라든지 높은 산행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호카의 모델 중 토르하이가 저에게 가장 큰 첫 번째 만족감을 줬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호파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녀석은 조금 오래된 모델입니다. 나이키의 페가수 36 트레일 모델입니다. 현재는 이 모델이 거의 단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울렛에서 가끔 간혹씩 한 30% 정도 가격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페가수 36 트레일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게 가성비 면에서 아주 좋습니다. 다목적 운동화로 사용이 가능해서 트레일 러닝, 그냥 러닝, 등산까지 가벼운 러닝까지 소화가 가능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아울렛에 주로 있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부담 없이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등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러닝을 한다든지 이런 돌이나 자갈, 그리고 모래 환경에서 달리기를 하실 때도 이 모델을 사용하는 것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폼 같은 경우는 나이키 줌으로 36은 되어 있고 그 다음 모델은 다른 폼들을 썼어요. 다음은 나이키 페가수 트레일 2 모델입니다. 36에서 37까지 넘버링으로 가다가 그 다음은 페가수 시리즈는 그냥 트레일 2, 트레일 1 약간 이런 식으로 이름을 계속 붙였던 것 같아요. 트레일 1은 없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 모델이 너무 이뻐서 나이키는 역시 디자인이다 그 관점에서 산 모델입니다. 그리고 고어텍스가 있어서 어느 정도 빗물 방지라든지 바람 이런 걸 막아준다고 생각해서 샀습니다. 디자인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트레일 2 같은 경우 지금 트레일 3가 나왔는데 이렇게 발목 부분을 밴드 형태로 잡아주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리액트 폼을 사용해서 쿠셔닝은 굉장히 좋은 편인데 역시나 제가 나이키 모델의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쿠셔닝은 좋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나 우리나라 산에서는 접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산에 가면 아쉬워요, 접지력이. 그래서 좀 미끄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특히나 비 오는 날, 노면이 젖은 날 왜 이걸 신고 왔을까 하는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왜 나이키 트레일 러닝화를 추천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가성비, 아울렛에 금방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디자인, 이거는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퍼포먼스가 좀 떨어진다고 해도 선택하는 이유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조금의 안전을 위해서는 제발 창을 좀 개선해 주시든지 비브람 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녀석은 뉴발란스의 이에로 5 모델입니다. 진짜 뉴발란스는 가성비 최고고 성능 최고의 모델이라고 제가 극찬을 했던 모델이고요. 그거는 현재까지 유효합니다. 지금 이에로가 V6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고어텍스 버전은 없고 일반 버전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공홈에는 품절이 돼서 찾을 수가 없는 모델이고 뉴발란스의 편안한 브랜드 철학을 바탕으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가성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브랜드보다 10,000원, 20,000원 정도가 쌌던 것 같아요. 근데 고어텍스 있고 비브람 창이 당연히 있고 상위 폼 중에 하나인 프레시 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비 오는 날 이 신발을 신고 산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미끄럼 방지뿐만 아니라 물이 엄청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고어텍스의 성능을 제대로 경험했던 것 같아요. 뉴발란스 사이트에 가시면 410 V5라고 하는 클래식 라이프스타일 모델이 있습니다. 그 트레일화 같은 경우는 좀 추천해드리기는 어렵지만 굳이 만약에 그 신발을 예뻐서 산다고 하시면은 라이프스타일과 가벼운 등산화 정도로는 사용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전문적인 퍼포먼스를 내고 싶다면 뉴발란스를 좋아하신다면은 이제 V5는 단종이 됐으니까 V6를 구매를 하시거나 지금 품절이지만 조금 있으면 또 고어텍스가 섞인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강추합니다. 등산용으로도 좋고 트레일 러닝화로는 당연히 좋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살로몬의 트레일 러닝화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구매를 했다기보다는 트레일 러닝 아카데미라고 예전에 클래스를 여셨어요. 거기
거기서 티셔츠 주시고 뭐 먹을 것도 주시고 트레일 러닝 클래스를 하셨는데 그 총 비용이 5만 원 정도였어요. 거기서 이 신발이 제가 그 당시 판매가로는 약간 20만 원이 안 됐던 모델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모델을 다 나눠주셨는데 처음으로 입문용으로 시작한 모델입니다. 근데 살로몬 중에 S랩이라고 써있는 프리미엄 라인을 주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신었던 모델이고 동양인 체형에는 발볼이 넓은 부분이 많아서 칼발 형태를 가지신 분들에게 좀 더 적합한 모델인 것 같아요. 그것 빼고는 자체 쿠셔닝이라든지 자체 접지력은 굉장히 훌륭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볼을 제외하고 크게 머리 아프기 싫다라고 생각을 하면 살로몬으로 시작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일 러닝화지만 등산용으로도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시면 세일도 굉장히 자주 해요. 가격 저항력이 약하니까 간편하게 경등산화로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 면에서는 등산화도 이쁜 모델이 있지만 트레일 러닝화 쪽이 조금 더 예쁜 모델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아식스의 후지 트라부코 7이란 모델을 신어봤는데 아식스도 러닝의 역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브랜드라서 트레일 러닝화에서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현재는 후지 트라부코 9과 후지 트라부코 맥스라는 모델이 나왔는데 이 모델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 제가 신어본 결과 일단 접지력이 자체 접지력이 뭐 비브람 창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았는데 굉장히 좋고요. 발을 잡아주는 가피도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브랜드의 모델이나 부담 없는 가격대로 출발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가성비를 안 따질 수가 없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뉴발란스나 아식스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자기한테 어울리는 맞는 모델을 가격대를 어느 정도 주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키의 ACG 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안 했던 이유는 제가 ACG를 과거에는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크게 좋아하지 않아요. 약간 라이프 스타일, 클래식 라이프 스타일로 좀 많이 변화를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신발보다는 감성의 캠핑용 정도가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CG가 기본적인 퍼포먼스를 갖고 있지만은 운동 환경에는 그렇게 딱 적합하진 않다. 좀 먼 내연기용이다라는 느낌이 좀 가장 강하게 듭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브랜드들과 다르게 잠발란, 캠프라인, 테크니카 같은 브랜드들도 있어요. 그런 브랜드들은 기본적으로 무게도 좀 나가고 내구성이 있는 모델들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모델들이랑은 퍼포먼스 면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내구성과 가격을 생각하신다면 이런 브랜드들이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현재 트렌드와 맞는 가벼움과 편안함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진 신발이라면 앞서 설명드린 브랜드들의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라산 등반을 하러 갔을 때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와서 그냥 샌들이라든지 슬리퍼나 슬리본 같은 거 신고 올라가는 경우도 봤어요. 굉장히 젊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처음으로 등산을 시작하신다면 가벼운 산행 정도는 일반 집에서 가지고 계시는 라이프 스타일화나 러닝화 정도로도 시작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계단이 많아서 편안한 산행을 할 수 있는 인왕산, 청계산 정도는 적당할 듯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조금 더 등산을 재미있게 다니고 싶으셔서 관악산이나 뭐 북한산 정도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가신다면 등산을 하나 정도는 필요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가벼운 무게와 내구성 그리고 가성비를 만족시키는 모델을 찾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을 자주 가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쪽에 비용을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까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해드린 트레일 러닝화와 하이킹화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좀 더 맞는 모델을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델이든 분명히 장점과 단점은 존재합니다.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좀 더 합리적으로 맞을 수 있는 등산화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